야담 이야기. 과부의 소중한 그것을 만지니 제발 그만 만지세요. 옛날 한 마을에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로서야 장난 안 하는 놈이 있으련만 이 항복이라는 아이는 남달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장의 문을 열어 닭을 풀어버리는 일이나 마당쇠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낙엽을 주워와서 다시 뿌리는 등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꾸러기를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지였기에 이 아이에게 함부로 했다간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썽꾸러기도 한 번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항복이의 집 옆에는 양반댁이 있었고 그 집 담장을 사이를 두고는 아침 저녁 끼니도 겨우 이어가는 한 늙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마당 구석의 토담 옆에다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어놓고 그를 고이 길렀습니다. 과부는 매년 봄이 되면 잎이고 꽃 피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면서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에 주렁주렁 달리는 붉은 감을 유달리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감나무 큰 가지 중턱에서 새순이 무성하게 돋아나서 옆으로 쭉쭉 벌어지면서 양반댁 우란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러자 매년 주렁주렁 달리던 묵은 가지들은 마르고 새순에서만 감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반댁 대감은 감나무 그루야 담밖에 있지만 감은 우리 집 우란에 열렸으니 우리의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감을 죄다 따버려서 들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감나무집 과부가 밭에서 돌아와 감나무를 쳐다보자 푹 꺼진 눈이 튀어나올 듯이 둥그레졌습니다.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살폈으나 잘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을 뜯기웠을 뿐더러 가지마저 꺾어졌습니다. 저 집에서 한 짓이로구나 하며 넘어다 보았으나 담너맨 높은 양반댁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는 분한 말조차 못하고 그만 한숨을 쉬다가 마당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했으나 다음의 가을을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어 봄의 감나무에는 여전히 족두리 같은 흰 꽃이 만발하였으나 또 작년과 같이 양반댁 집으로 넘어간 가지에만 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름없이 또 감을 양반에게 뜯기웠습니다. 3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에도 감을 잃어버린 과부는 다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홧김에 도끼를 메고 감나무에 달려들어 당장 찍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홧김에 도끼를 쳐들기는 하였으나 막상 내려치려 하니 자식같이 어루만지던 감나무 껍질과 접목해서 꽃 피우던 일이 왈칵 생각나서 찍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장난꾸러기 항복이 털털거리고 뛰어왔습니다. 말썽꾸러기라고 불리우는 항복이는 제 동무도 없는 이 과분의 집으로 곧잘 다니었습니다. 그날도 퉁퉁걸음으로 달아온 항복이는 도끼를 메고서 감나무 가지가 꺾어진 걸 바라보는 과부를 보자 의아해서 다가들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항복이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항복이를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과부는 책망하듯 대답하더니만 이윽고 들었던 도끼를 내리고 감나무에서 멀어졌습니다. 항복이는 뭐가 그리 궁금한지 다급하게 물어대는 항복이의 성화 같은 독촉에 모시겨 과부는 한 말 두 말 하더니 가슴에 맺혔던 원한을 싹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야 과부는 속이 시원해진 듯 다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항복이는 과부의 말을 새겨듣고 나더니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조그마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라며 자신있게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은 고맙다만 저 댁이 어떤 집이기에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글쎄 걱정 말아요.
항복이는 말대답을 하면서 달아나듯 뛰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큰댁 양반은 큰 서재에다 쌍촉을 밝혀놓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채구멍으로 기어들어간 항복이는 발뒤꿈치를 고이고 살금살금 걸어 그 집 주인 양반의 방문에 닫았자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문으로 들여밀었습니다. 벼란간에 깜짝 놀란 양반은 어느 놈이 이리 당돌하게 노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항복입니다. 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 양반도 항복이가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화를 내며 이놈 얘가 어디라고 버릇없이 그런 장난을 하느냐 라며 그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가까스로 점잔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진심으로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양반은 어이없다는 듯이 이놈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저 물어볼 것이지 방문으로 주먹은 왜 들이미느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라며 혀를 차며 꾸지람하였습니다. 항복이는 창문으로 들이민 주먹을 흔들면서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라고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껄껄거리면서 이놈아 그거야 내 주먹이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주먹은 어르신네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 주먹입니까? 라고 말하니 양반은 당연하듯이 그야 어디 들어갔든 내 팔에 달린 이상 내 주먹이지 그렇다고 내 주먹이겠느냐. 대체 그 주먹이 어쨌단 말이냐. 주인 양반은 그놈의 말이 철 모르는 아이의 말이기는 하지만 무슨 연유가 있음직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듯 말했습니다. 꼭 그래요? 틀림없이 내 주먹이지요. 라고 말하니 양반은 어이없다는 듯이 100번 말해도 같으니라. 그러자 항복이는 양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이 아니라 해서 잡아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그런 허실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라고 말하자 항복이는 아닙니다. 쥐어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 양반은 항복이의 말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항복 이를 달래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항복이는 조그만 눈을 크게 뜨다 감았다 하며 이웃집 과부의 가슴 속에 서린 원한을 주르르 말하고는 방문으로 들어온 주먹이 정녕 내 주먹이라면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감도 이웃집 나무인데 그럼 과부 할머니의 감이 틀림없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그쳐 따지는 항복이의 야무진 말에 주인 양반반은 어쩌지 못하고 수염만 만지작거리면서 책상 위에 얹어놓았던 감그릇을 어물쩍해 치우려다가 그만 방바닥에다 쏟고 말았습니다. 항복이의 앞에서 감을 치우려다 들킨 주인 양반은 관자놀이를 박박 긁고만 있을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감이 열리면 양반 집에는 잘 따서 과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논도 한마지기를 띄어서 주었습니다. 항복이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을 보고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난 놈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머리 좋은 놈이 많은데 그 머리를 좋은 데 쓰질 않고 재배 채우는 데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